가을에 상쾌한 바람이 불던 어느 날 아침, 57세에 성공한 건축가 장현우는 그의 고급 벤츠를 부산 금정산 기슭에 세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가장 큰 건축회사 중 하나인 해운건축의 사장인 그는 오늘 아침 특별한 곳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문을 연 바다의 기억이라는 카페가 그의 목적지였습니다. 장현우는 차에서 내리며 자신의 아르마니 정장을 매만졌습니다. 세련된 외관과 큰 창문들이 특징인 이 카페는 자연광이 내부를 가득 채워 따스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금정산의 모습이 카페의 창문을 통해 선명하게 보였고 먼 곳에서는 바다의 푸른 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갓볶은 원두향이 그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편안한 재즈 음악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아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손님들이 이미 각자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다의 기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물결처럼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장현우는 고개를 들어 목소리의 주인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젊은 여성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윤소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현우가 답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드립니다. 윤소라가 주문을 준비하는 동안 장현우는 카페의 인테리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늑한 분위기의 이 카페는 소박한 목재 테이블과 편안한 의자, 그리고 벽에는 책으로 가득 찬 선반들이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부산의 다양한 바다 풍경들을 담은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것들은 공간에 색채와 생기를 더했습니다. 여기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윤소라가 말하며 카운터 위에 컵을 올려놓았을 때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장현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투명한 푸른빛의 사파이어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25년 전 그가 한미영, 그의 젊은 시절 첫사랑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 목걸이 어디서 구하셨나요? 장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소라는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며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아, 이거요? 어머니에게서 받은 건데요. 대학 입학 선물로 주셨어요. 장현우는 마치 땅이 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그가 마지막으로 한미영을 보았을 때 그녀가 목에 걸고 있던 것과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사파이어는 한미영의 생일석이었고 그것을 특별히 주문 제작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렇군요. 장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목걸이네요. 그는 카운터에서 물러나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갖 가능성과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미영은 그의 첫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울대학교에서 만나 약 4년 동안 열렬한 로맨스를 즐겼습니다. 장현우는 그 목걸이를 구매했던 날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그들의 천일 기념일에 선물하기 위해 몇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장현우는 부산의 유명 건축회사에서 거절할 수 없는 인턴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항상 꿈꿔왔던 그리고 지금 그가 운영하는 제국을 세우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반면 한미영은 가족과 학업을 위해 서울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연락을 유지하고 장거리 연애를 시도하기로 약속했지만 점차 전화와 메시지가 줄어들었습니다.
장현우가 한미영과 마지막으로 대화한 것은 거의 25년 전이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했을 때 그는 새로운 일과 부산에서의 생활에 몰두해 있었고 만남을 미루자고 요청했습니다. 한미영은 그 후로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25년이 지나 과거가 젊은 바리스타의 목에 걸린 목걸이의 형태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장현우는 윤소라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미소, 집중할 때 살짝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에서 어딘가 익숙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상상일까요? 그는 커피를 마시며 답없는 질문들로 머리가 가득 찼습니다. 윤소라는 정말 누구일까요? 한미영과 어떤 관계일까요? 그리고 왜 수많은 세월이 지난 후 운명이 그를 이 특정한 아침에 이 카페로 이끌었을까요? 장현우는 이 우연의 일치를 그냥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복잡할지라도 그는 카운터에 후한 팁을 남기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윤소라의 목걸이가 상징하는 미스터리를 풀기로 결심한 채로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오래전 잊었던 감정들이 다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산의 높은 빌딩들 사이로 햇살이 반짝이는 그 순간 장현우는 자신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점은 바로 바다의 기억이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와 한 젊은 여성의 목에 걸린 사파이어 목걸이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장현우는 윤소라와 그 목걸이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지만 어떻게 그 젊은 여성을 놀라게 하지 않으면서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날 저녁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장현우는 오래된 추억이 담긴 상자를 꺼냈습니다. 바랜 사진들과 낡은 편지들 사이에서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변에서 그와 한미영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한미영의 목에는 그 사파이어 목걸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미영아. 그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25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현우는 자신이 신뢰하는 사설 탐정 강대철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한 여성에 대해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장현우가 말했습니다. 바다의 기억이라는 카페에서 일하는 윤소라라는 젊은 여성과 그녀의 어머니 한미영에 대한 정보를 원합니다. 강대철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장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한미영 씨는 젊은 시절 저와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라 씨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는 제가 미영 씨에게 선물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강대철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조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며칠 동안 장현우는 새로운 일과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의 기억에 들러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윤소라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그녀는 23살이며 부산대학교에서 해양생물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언젠가 해산물 전문 레스토랑을 열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해산물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어느 날 장현우가 물었습니다. 소라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바다를 좋아했어요. 어머니께서 항상 바다와 그 생명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거든요. 한 주가 지난 후 강대철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장 사장님 요청하신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강대철이 책상 위에 서류 폴더를 올려놓았습니다. 폴더를 열자 한미영의 최근 사진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그녀였습니다. 짙은 눈동자와 품이 있는 미소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미영은 현재 부산의 명문 여자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대철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윤소라 씨는 한미영 씨의 딸이 맞습니다. 출생 기록에 따르면 아버지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미영 씨는 미혼모로 소라 씨를 키웠습니다. 장현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소라 씨의 출생일은 장 사장님과 한미영 씨가 헤어진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8개월 3주 후입니다. 그 순간 장현우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한미영의 마지막 전화, 꼭 만나서 해야 할 이야기, 그가 미루었던 만남.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리려 했던 것입니다. 추가로 한미영 씨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한 직후 산부인과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의사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당시 이미 6주 정도 임신 상태였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장현우는 마치 배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딸,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딸이 이제 23살의 젊은 여성이 되어 있었고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장 사장님 괜찮으세요? 강대철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장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좀 놀랐을 뿐입니다. 훌륭한 일을 해주셨어요, 강 씨. 탐정이 떠난 후 장현우는 몇 시간 동안 보고서를 읽고 또 읽으며 한미영과 윤소라의 사진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소라의 얼굴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턱선,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미영이 진실을 숨긴 것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놓쳐버린 소라의 성장 과정에 대한 깊은 후회가 있었습니다. 첫 걸음마, 첫 운동회, 졸업식. 그 모든 순간들을 그는 놓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 사이로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라의 삶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녀의 꿈을 지원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는 한미영과 대화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장현우는 와인 한 잔을 마시며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내일 그는 한미영이 가르치는 학교를 방문할 것입니다. 25년간의 침묵을 깨고 그들의 딸에 대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밤바다가 반짝이는 가운데 장현우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을 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단지 윤소라의 목에 걸린 사파이어 목걸이 하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현우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의 몸은 긴장으로 가득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결연했습니다. 오늘은 25년 만에 한미영을 다시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옷장 앞에서 신중하게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진중해 보이면서도 위압적이지 않은 감청색 재킷을 선택했습니다. 수년 만에 한미영을 만날 때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한미영이 가르치는 여자고등학교로 가는 길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여러 접근 방식을 연습했습니다. 한미영의 반응을 예상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 불안해졌습니다. 학교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전 7시 15분 학생들이 첫 수업을 위해 등교하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한미영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서류가 가득 찬 가방을 들고 학교 정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제 어깨 길이에 은빛이 섞여 있었지만 장현우는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와 자세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미영 씨, 그가 불렀습니다. 한미영은 자신의 이름을 듣고 돌아서자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현우 씨? 그녀는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대화를 나눠야겠어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은 좋은 때가 아니에요. 그녀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곧 수업이 시작되니까요. 제발 미영 씨, 장현우가 간청했습니다. 25년 동안 이 대화를 기다렸어요. 한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알고 계시군요. 네, 알고 있어요. 장현우가 확인했습니다. 소라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한미영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좋아요. 첫 수업은 8시예요. 30분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카페로 가요. 그들은 조용한 카페의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장현우가 물었습니다. 왜 소라에 대해 알리지 않았어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한미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임신한 걸 알았을 때 당신은 이미 부산으로 떠난 지 2달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당신의 경력이 시작되던 중요한 시기였죠. 그게 내가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 권리를 빼앗을 이유가 되나요? 장현우가 목소리를 조절하며 반문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한다고 전화했을 때 당신은 너무 바빠서 미루자고 했잖아요. 한미영이 말했습니다. 그 후로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장현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기억했습니다. 그때 한미영이 임신 사실을 알리려 했다니. 소라는 저에 대해 알고 있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한미영이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그녀는 어딘가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 알아요. 항상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당시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해왔어요. 그녀를 만나고 싶어요. 장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한미영이 대답했습니다. 소라는 23살이에요. 그녀는 당신 없이 인생을 살아왔어요. 우리가 그녀의 세계를 갑자기 뒤집을 순 없어요. 그건 이해해요. 장현우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요. 저는 비록 늦었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고요. 한미영은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결단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소라는 진실을 알아야 해요. 하지만 올바르게 해야 해요. 먼저 제가 그녀와 이야기하겠어요. 언제 그녀에게 말할 거예요? 장현우가 물었습니다. 오늘 밤 한미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카페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요. 내일 그녀가 준비되면 우리 셋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장현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걸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걸 알지만 정말 감사해요. 한미영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당신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소라는 항상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들은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일어나려는 장현우에게 한미영이 말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 정말 미안해요. 저도 그래요. 장현우가 대답했습니다. 한미영이 학교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장현우는 25년간의 비밀과 후회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와 함께 희망도 있었습니다. 내일 그는 마침내 딸을 만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산의 서로 다른 두 가정에 뚜렷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소박한 아파트에서 한미영은 불안하게 소라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지 마음속으로 연습했습니다. 한편 도심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장현우는 집중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걸어 다녔습니다. 내일의 만남이 어떨지 상상하며 불안과 기대를 오갔습니다. 바다의 기억 카페에서 윤소라는 자신의 삶에 곧 닥칠 폭풍을 전혀 모른 채 근무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같이 따뜻한 미소로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윤소라가 아파트 문을 열자 요리 냄새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한 날이나 중요한 대화가 있을 때만 정성 들여 요리를 했습니다. 엄마, 소라가 가방을 소파에 놓으며 불렀습니다. 한미영이 부엌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입술에는 긴장된 미소가 있었습니다. 어서 와, 소라야. 오늘 일은 어땠니? 좋았어요. 소라가 어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특별히 요리하시고. 한미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먼저 저녁 먹고 얘기하자. 저녁 식사는 평소와 다르게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소라는 어머니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긴장감을 느끼며 불안해졌습니다. 마침내 식사를 마친 후 한미영은 테이블 위로 소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라야, 한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말했어야 했던 걸 이제야 말하려고 해. 내 아버지에 대한 거야. 소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수년간 아버지에 대해 질문했지만 항상 모호한 대답만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더 이상 그 주제를 꺼내지 않게 되었고 그것이 어머니에게 고통스러운 주제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나요? 소라가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한미영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살아계셔. 그리고 여기 부산에 계셔. 소라는 충격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뭐라고요? 그가 항상 여기 있었다고요? 왜 한 번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한미영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니, 소라야. 그는 지금까지 너에 대해 알지 못했어. 이어지는 시간 동안 한미영은 소라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학에서의 연애, 장현우가 부산으로 떠났을 때의 이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 그리고 그에게 말하지 않기로 한 결정까지. 하지만 왜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그에게서, 그리고 저에게서 이걸 숨기셨어요? 겁이 났어. 소라야, 한미영이 설명했습니다. 이제 눈물이 자유롭게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와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보니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구나. 소라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방금 들은 모든 것을 처리하려 노력하며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혼란, 슬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희망까지. 그는 어떻게 저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한미영은 장현우와 카페에서의 만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소라의 목걸이가 이 모든 폭로의 방아쇠가 되었다는 것을. 그 사파이어 목걸이. 소라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침내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매일 커피를 마시러 오던 그분이 제 아버지였군요. 한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소라야. 그분이야. 그의 이름은 장현우야. 소라는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내일 만날 수 있어. 한미영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내 결정을 존중할 거야. 소라는 자신을
한미영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알아, 사랑하는 딸. 내가 이 모든 것을 일으켜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쩌면 이게 우리 모두가 치유될 기회일 수도 있어.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의 인생이 운명에 의해 바다의 기억 카페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었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만남의 장소가 될 것이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부산 하늘은 흐렸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 위에 드리운 긴장과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카페에는 장현우가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와서 구석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약간 떨렸고 넥타이를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10시 정각 한미영과 소라가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장현우는 즉시 그들을 발견했고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작업복이 아닌 모습의 소라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청바지와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는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미영은 장현우와 눈을 마주치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소라를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장현우는 일어섰지만 너무 긴장해서 다리에 힘이 빠져 흔들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우 씨. 한미영이 대답했습니다. 가벼운 어조를 유지하려 노력하며 그녀는 소라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소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소라야, 이분이 장현우 씨야. 내 아버지야. 소라는 장현우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그의 얼굴의 모든 세부사항을 훑어보며 마치 무언가 익숙한 것을 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안녕, 소라야, 장현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를 껴안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드디어 공식적으로 만나게 되어 기쁘구나. 그들은 자리에 앉았고 불편한 침묵이 테이블을 감쌌습니다. 웨이트리스가 주문을 받으러 다가왔습니다. 장현우는 더블 에스프레소를, 한미영은 카푸치노를, 소라는 핫초코를 주문했습니다. 소라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이 제 아버지군요. 장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단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인생에 없었던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해. 내가 알았더라면. 하지만 당신은 몰랐죠. 소라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을 가로챘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한미영은 눈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죄책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장현우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많은 질문들과 복잡한 감정들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 나도 그래. 하지만 내가 알았으면 하는 게 있어. 너의 존재를 알게 된 순간부터 너를 만나고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단다. 소라가 망설였습니다. 전 21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왜 지금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소라의 말은 장현우의 가슴을 찔렀지만 그는 그녀의 말 뒤에 숨겨진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그가 인정했습니다. 넌 나 없이도 잘 자랐고 놀라운 젊은 여성이 되었어.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몰라. 잃어버린 것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거지. 웨이트리스가 음료를 가져왔고 감정적인 대화에 잠시 휴식을 주었습니다. 소라는 핫초코 잔을 양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마치 그 온기에서 위안을 찾는 듯 했습니다. 당신과 엄마의 관계는 어땠나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요.
장현우와 한미영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수년간의 공유된 기억들이 순간적으로 그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대학에서 만났단다. 한미영이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 작은 향수 어린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내 아버지는 건축학과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이었고 나는 항상 영문학 수업에서 그를 만나려고 노력했지. 내 어머니가 너무 겸손해하는구나. 장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문과 대학의 스타 학생이었어. 도서관에서 문학 토론을 할 때마다 그녀 앞에서 위축되곤 했단다. 소라는 부모님의 상호작용을 매혹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전혀 알지 못했던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 것은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되었던 거야. 한미영이 설명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부산에서 아주 좋은 일자리를 얻었고 나는 서울에 내 삶을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어. 내가 내 존재를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것 같았지. 장현우가 덧붙였습니다. 소라는 잠시 조용히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장현우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지금 저에게서 뭘 원하세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길 기대하시나요? 장현우는 대답하기 전에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소라야. 너를 알고 어려움과 기쁨에 대해 배우고 싶어. 처음부터 있었다면 했을 방식과는 다르겠지만 내 아버지가 될 기회를 갖고 싶어. 하지만 무엇보다도 난 내가 알았으면 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라는 걸. 장현우의 말은 소라의 내면 깊은 곳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도착한 이후로 참고 있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걸 원했어요.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항상 아버지를 원했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여기 계시니 전 두려워요. 당신에게 애착을 갖게 되고 당신이 다시 떠나실까봐 두려워요. 한미영은 손을 뻗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 사랑하는 딸,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게 이런 고통을 안겨줘서 정말 미안해. 너희 둘 모두에게. 장현우는 충동에 이끌려 일어나 소라의 의자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라야, 날 봐. 그가 부드럽게 요청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했을 때 그는 계속했습니다. 난 지금 여기서 너에게 약속할게. 난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내가 미래에 여기 있을 거라는 건 보장할 수 있어. 내가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말이야. 소라는 장현우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실을 찾으려는 듯이 그녀가 본 것이 그녀를 안심시킨 것 같았습니다. 다음 순간 그녀는 그의 팔에 기대 울기 시작했습니다. 장현우는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미영은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안도감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부산의 작은 카페 한 구석에서 비밀과 상황에 의해 갈라졌던 세 사람의 인생이 치유와 연결의 어렵지만 보람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대화와 때로는 고통스러운 진실들이 드러났지만 장현우, 한미영, 소라는 조금씩 가족으로서의 유대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첫 만남 이후 몇 주 동안 장현우와 소라는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들은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현우는 그의 건축 세계에 대해 이야기했고
소라는 해양생물학 공부와 해산물에 대한 열정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장현우는 소라를 부산 해안가 산책로로 초대했습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그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해산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뭐니? 장현우가 물었습니다. 소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다를 좋아했어요. 엄마가 주말마다 해변으로 데려갔거든요. 그곳에서 조개를 모으고 조수웅덩이에서 작은 생물들을 관찰하는 걸 좋아했죠. 그래서 요리사가 되고 싶어 한 거구나? 장현우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아니에요. 소라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해양생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서 깨달았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 해산물의 맛과 이야기라는 걸요. 각 지역마다 고유한 해산물 요리법이 있어요. 그 요리법에는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죠. 그들은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소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언젠가 해산물 전문 레스토랑을 열고 싶어요. 그냥 평범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부산의 바다와 그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장소요.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우리 바다의 소중함도 배울 수 있는 곳이요. 장현우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소라의 열정은 그가 젊은 시절 건축에 대해 품었던 열정과 닮아 있었습니다. 멋진 꿈이구나. 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은 있니? 소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요리학교에 다니려고요. 하지만 학비와 레스토랑 창업 자금을 모으려면 몇 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장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도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의 꿈을 좀 더 빨리 이룰 수 있게 말이야. 소라는 놀라움과 의심이 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내가 건축업을 하면서 부동산에 많이 투자했단다. 해운대와 광안리 쪽에 몇 개의 상가 건물도 있어. 내가 원한다면 좋은 위치에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어. 자금 지원도 가능하고. 소라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저는 당신의 돈을 원하지 않아요. 장현우는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이건 그냥 주는 게 아니야, 소라야. 투자란다. 너의 재능과 열정에 대한 투자지. 내가 성공하리라 믿기 때문이야. 소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막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이런 큰 제안을 받는 건 서두를 필요 없어. 장현우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쥐며 말했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기만 해.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너의 꿈이니까 너의 방식대로 해야 해. 내가 도울 수 있다면 기쁠 뿐이야. 소라는 감사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라는 아버지의 제안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도움을 받아 꿈을 빨리 이루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 성취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아버지가 단지 죄책감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소라는 어머니와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한미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의 결정이야, 소라야. 하지만 내가 보기에 현우 씨는 진심으로 너를 돕고 싶어 해. 그리고 그는 단지 돈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너의 꿈에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소라는 침대에 누워 밤새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제안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가 학교를 마치고 실제 경험을 좀 쌓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진짜 파트너십이었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엄마와 제가 함께 만드는 가족 사업으로요. 전화기 너머로 장현우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소라야. 우리 셋이 함께라면 파도와 산호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파도와 산호? 소라가 물었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생각한 레스토랑 이름이야. 장현우가 약간 부끄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이름을 생각해도 돼. 소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파도와 산호. 마음에 들어요. 완벽한 이름이에요. 그날 이후 소라, 장현우, 한미영은 더 자주 만나 레스토랑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업 아이디어였지만 점차 이 프로젝트는 그들을 하나로 묶는 가족의 꿈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소라는 해양생물학 학위를 받고 졸업했습니다. 그녀는 부산의 유명 해산물 레스토랑에서 인턴십을 시작했고 밤에는 요리학교에 다니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장현우와 한미영은 그녀를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소라의 졸업식 날 장현우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그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라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열어보렴. 장현우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라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광안리 해변 근처에 있는 건물이야. 장현우가 설명했습니다. 바다가 잘 보이는 곳이지. 내가 준비가 되면 파도와 산호를 시작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야.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이미 장소를 구하신 거예요? 한미영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장현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현우 씨, 이런 큰 결정을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아직 계약서에 서명하진 않았어. 장현우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건물주가 나에게 먼저 연락해 와서 소라의 졸업 선물로 좋을 것 같아 일단 예약해 두었을 뿐이야.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곳을 찾아볼 수 있어. 소라는 감정에 북받쳐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꼭 보고 싶어요. 다음 날 세 사람은 함께 그 건물을 보러 갔습니다. 광안대교가 눈앞에 펼쳐지는 멋진 위치였습니다.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튼튼했고 독특한 해안 건축 양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1970년대 어부들의 집회소였어. 장현우가 설명했습니다. 그 후에 여러 용도로 사용되다가 최근 몇 년간은 비어 있었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야. 소라는 건물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커다란 창문들은 바다 전망을 완벽하게 보여주었고 공간은 넓고 개방적이었습니다. 바닥과 벽은 일부 보수가 필요했지만 구조는 견고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니? 한미영이 물었습니다. 소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완벽해요. 이곳이 바로 제가 꿈꿔왔던 공간이에요. 그날부터 파도와 산호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장현우는 건축가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고 한미영은 행정과 마케팅을 담당했으며 소라는 메뉴와 인테리어 콘셉트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레스토랑으로 변경하는 허가 과정에서 여러 규제에 부딪혔고 예상보다 더 많은 구조적 보수가 필요했습니다.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개업 일정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어느 날 밤 건설 현장에서 소라는 좌절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현우가 그녀를 발견하고 곁에 앉았습니다. 괜찮니?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너무 벅차요. 소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레스토랑을 열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장현우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모든 가치 있는 일은 쉽지 않아. 내가 처음 건축회사를 시작했을 때도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지.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아버지는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나는 내 꿈을 믿었어. 그리고 포기했다면 후회할 거라는 걸 알았지. 넌 어떠니, 소라야? 이 꿈을 포기할 준비가 됐어? 소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 꿈을 이룰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음 날 소라는 새로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산의 유명 해산물 요리사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고 메뉴를 더 독특하고 혁신적으로 개발했습니다. 한미영은 지역 신문과 방송에 레스토랑 이야기를 홍보했고 장현우는 건설팀과 함께 낮밤 없이 일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개업 일정보다 한 달 늦었지만 파도와 산호는 드디어 문을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개업 전날 밤 세 사람은 완성된 레스토랑 중앙에 서서 그들이 이룬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를 담은 듯한 푸른 색조의 인테리어, 해안 목재로 만든 테이블, 지역 어부들의 옛 사진이 걸린 벽 가리고 곳곳에 진열된 아름다운 조개와 산호 장식들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소라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내 꿈이 현실이 된 거야. 한미영이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장현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감사함과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내일이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가 말했습니다. 파도와 산호,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사파이어 목걸이 하나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운명이란 참으로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파도와 산호 개업일 아침,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마치 자연도 이 특별한 날을 축하하는 듯 했습니다. 장현우는 일찍 도착하여 모든 준비가 완벽한지 확인했습니다. 곧 소라와 한미영도 도착했고 첫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긴장되니? 장현우가 소라에게 물었습니다. 소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하지만 좋은 의미에서요.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왔으니까요. 오후 6시 개업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받은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지역 언론, 요식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로 레스토랑은 금세 가득 찼습니다. 장현우는 소라와 한미영과 함께 입구에 서서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빛나는 가운데 그들은 함께 가위로 리본을 잘랐습니다. 파도와 산호의 공식 개업을 선언합니다. 소라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현우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간이 올 것이라고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고 소라의 창의적인 해산물 요리가 손님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특히 인기를 끈 것은 산호초의 비밀이라는 메인 요리였습니다. 다양한 해산물을 독특한 방법으로 조합하여 산호초의 생태계를 표현한 이 요리는 맛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손님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한미영은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손님들은 음식과 분위기에 만족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평가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행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장현우는 모두의 주목을 끌기 위해 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잠시 여러분의 시간을 빌려도 될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방이 조용해지자 장현우는 계속했습니다. 우선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파도와 산호는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이곳은 꿈,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소라와 한미영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레스토랑이 단순한 사업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딸 소라와 다시 연결되고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미영도 감동한 표정으로 장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장현우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파도와 산호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배합시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행사가 끝나고 모든 손님이 떠난 후 장현우, 한미영, 소라는 레스토랑에 남아 그날의 성공을 조용히 축하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좋아했고 비평가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내 꿈이 현실이 된 거야. 한미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훌륭하게. 이건 우리 모두의 꿈이에요. 소라가 부모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만든 거예요. 장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아래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너희들에게 줄 것이 있어.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어 2개의 사파이어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소라가 항상 착용하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셋 모두 같은 목걸이를 갖게 될 거야. 그가 설명했습니다. 이 사파이어가 우리를 처음 연결시켰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가족의 상징이 되었으면 해. 한미영은 놀란 표정으로 목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 그녀가 받았던 그 목걸이와 똑같았습니다. 현우 씨, 그녀가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장현우는 부드럽게 한미영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라에게 다가가 살펴보니 그녀는 이미 자신의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에요. 소라가 2 사파이어를 함께 모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창가에 서서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광안대교의 불빛이 바다에 반사되어 마법 같은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장현우가 2 사람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2개월 후 파도와 산호는 부산에서 가장 인기 있는 레스토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약은 몇 주 전부터 마감되었고 음식 평론가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아침 소라는 레스토랑 부엌에서 새로운 메뉴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장현우와 한미영이 들어와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소라야, 우리가 생각한 게 있어. 한미영이 말했습니다. 파도와 산호의 성공을 생각하면 이제 확장을 고려해 볼 때가 되지 않을까? 소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확장이요? 장현우가 서류 폴더를 내밀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공간이야. 2번째 파도와 산호를 열기에 완벽한 장소지.
소라는 서류를 보며 흥분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여기 부산 지점은 어떡하죠? 우리가 함께 할 거야. 한미영이 말했습니다. 넌 새 지점을 설립하고 우리는 여기를 관리할게. 가족 사업의 확장이란다. 소라는 부모님을 꼭 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완벽해요. 그들의 눈에는 미래를 향한 기대와 희망이 빛났습니다. 세 개의 사파이어 목걸이가 햇빛 아래 반짝였습니다. 한때 잃어버렸던 관계는 이제 견고한 가족의 유대로 변했고 파도와 산호는 그 사랑의 증거로 빛나고 있었습니다.